네, 전문가 초대석 깜부와 슈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모토GP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깜부를 모셨습니다. 송대찬 스포티비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모토GP 할 때만 이렇게 아, 네. 엊그저께 그 주말에도 봤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눈앞에서 보니까 네. 신기합니다. 아니, 뭐, 제가 나오진 않은 거라서. 귀한 인사할 때, 분 인사할 때 나오시잖아요. 네네. 귀한 분 모셨습니다. 네, 지금 벌써 지금 음. 댓글이 인기가 많으십니다. 폭발이 인기 폭발이. 네, 감사합니다. 거물급 인사 저희가 아유, 그런 네, 말씀 하시면. 힘들게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 고정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슈를 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 이슈 지금 프로그램. 봤죠, 그럼.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언제 꾸준히 보고 보셨습니까? 네. 자주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되게 곤란하게. 이 고정 질문. 제가 앞으로 계속 꾸준히 구독, 알림 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댓글 다신 그럼요. 분들, 네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알림 설정까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도 한 명 늘려주셨습니다. 핑님께서 오늘 구독하셨다고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저는 지금 로얄필드 코리아에서 고객 지원 팀장을 어허.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포티비에서 이제 네. 모토GP 해설위원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니모토 레이스에서 좀 아. 후배들 좀 탈 수 있게끔 좀 네.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미니모토에서 그 현장에서 네. 그 중계를 하시잖아요. 현장 맞습니다. 중계가 그게- 너무 재밌어요. 덕분에 보는 맛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 너무 네. 재밌어. 약간 B급 해설, 약간 이제 너무 뭐 재밌어. 방송에서 그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약간 조금 약간 B급 언어를 좀 써가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딱 오디오만 있으면 아 그럼요. 거기 현장이 거의 모토GP로 바뀌어. 그래서 이제 좋아. A급 해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포티비 보시고 그 약간 이제 좀 더 날 것에 네. 그 댓글을 네, 보고 날 것. 싶으시면 아, 그 예. 미니모토에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로얄 엔필드 고객 지원 팀이라고 네. 하셨는데 로얄 엔필드 고객 지원 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로얄필드 코리아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이제 그 로얄필드 유저를 위해서 차량을 공급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차량을 이제 관리를 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로얄필드 차량에 대한 뭔가 문제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 보증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신차 출고할 때 PDI, 뭐 옵션 장착 이런 것도 저희가 정비사들이 다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리점 미케닉들이나 대표님들한테 이제 정비 교육 이런 것도 제가 아. 진행을 또 같이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차가 나오는 경우에는 제가 또 그걸 한번 뜯어보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네. 좀 사전에 파악해서 네. 한국에 런칭했을 때 문제가 있을 거에 좀 대비하는 그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차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또 신차가 하나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엄청 핫하고요. 제가 올 초에 인도 본사 가서 제가 또 어허. 이렇게 타보고 왔거든요. 인도 본사 갔다 오셨어요? 네. 첸나이. 네, 첸나이 어. 훈훈했습니다. 아주 겨울인데도 훈훈했고. 아, 네, 일단은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슈퍼메테오 650이 이제 네. 런칭을 하는데 차가 너무 잘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가장 이제 뭐 모토GP 어떻게 보면 클래식 바이크하고는 좀 너무 상반된 모델이라서 좀 저도 좀 뭔가 좀 조금만 해주세요. 네,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은 네. 그 서스펜션 중에 쇼와라는 회사가 예,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예. 뭐 이제 모토GP나 WSPK에서도 지금 네.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쇼와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43mm. 네, 그러시죠. 맞습니다. 어. 굉장히 좀 전 세계 서스펜션에서는 거의 탑 회사인데 그 회사 제품이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최소한 노면을 타는 데 있어서는 최고겠다. 아. 그래서 크루저의 그 뭔가 본질을 찾아주는 아주 좋은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거기서 너무 대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정립이 아니고 도립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약간 조금 두툼한 약간 이래서 맞습니다. 보기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그 슈퍼메테오 궁금하신 분들은 로얄 엔필드 네. 코리아 네, 홈페이지 참 조만간에 이제 태풍 오니까 다음 주에 저희 매장으로 또 전국 순회 일주하고 이렇게 또 차가 두 대가 다시 네네네. 오거든요. 한번 네. 착석도 가능하시니까 한번 네. 방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네. 로얄 엔필드로 또 저기 그 레이스도 예, 그렇죠. 네네네. 레이스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레트로 레이스 트로피라고 해서 이제 그 부산의 김치현 크레이지 게러지 김치현 네, 대표님이 네네네. 이제 주관하는 오거나이저로 주관하는 그런 경기가 있는데 거기는 재밌는 게 요즘 오토바이는 경기를 못 나가요. 옛날 오토바이 20년 된 거 네. 아니면 뭐 클래식 바이크 스포크 휠 뭐 캐스팅 휠 안 돼요 이런 거 스포크 휠 뭐 이런 바이크만 나올 수 있는 네. 레이스인데 로얄 엔필드의 이 컨티넨탈 GT라는 2기통 바이크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이제 레이스화 네. 해서 레이스처럼 이렇게 백스텝도 달고 네. 페어링도 좀 언더커브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탔는데
아 제가 또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타셨군요. 제가 잘 탄 게 아니에요. 차가 좋은 것 같아요. 차가 좋은 거. 내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 로얄 엔필드 컨티넨탈 GT 그다음에 같은 네. 엔진과 셰시를 공유하는 인터셉터 이거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엔진이 270도 부등간격 엔진이어가지고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또 그렇죠. 전문가시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네. 이게 원메이커 레이스를 하면은 사람이 중요하지만 네. 이게 차가 다르면은 아, 또 차가 머신이 중요하죠. 중요한 거죠. 그쵸?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가 빠르니까 아.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듀크 네. 390 뭐 허스크바나 다 잡고 1등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네. 얘기를 하기에 또 앞서서 네. 이 모토GP 해설위원이 어떻게 되셨는지. 계기가 일단은 어떻게 이게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네. 뭐 대한민국 탑 클래스 선수인 송규환 선수한테 아하. 전화를 받았는데 네. 이제 먼저 송규환 해설위원한테 송규환 선수죠. 송규환 선수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스포티비에서 모토GP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네. 전문 해설위원이 필요하니 좀 도와달라.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송규환 선수가 말주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못하고 내가 아는 동생 중에 잘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다. 그래서 저를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근데 저를 왜 소개해줬냐면은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꽤 오래전 얘기인데 한 6, 7년 전 얘기인데 모토GP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네.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집에 있는 각 티슈 있잖아요. 거기다 핸드폰 이렇게 붙여서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오. 제 집에 있는 모토GP 그 화면을 그래서 라이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얼굴 있잖아요. 네. 얼굴 책에 네. 페이스북 거기에서 이제 그 라이브 스트리밍 네.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제가 그걸 보여주면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제가 뭔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름 뭐 넘어졌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보시는 형님들이 너무 재밌게 잘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순간 청취율이 막 100 몇 명, 막 200명까지 는 적도 이야. 있어요. 그래도 막 다운되고 네.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그래도 대찬이 너가 이게 뭐 미케닉도 하고 있고 레이스도 했던 사람이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송규환 선수랑 같이 네. 해설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러면 평소에도 이 해설위원 하기 전에도 모토GP를 즐겨.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봤고요. 이제 뭐 거의 10년 넘게 봤죠.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뭔가 딥하게 들어갔다기보다 뭔가 어떤 한 특정 선수를 막 응원하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제 저도 이제 레이스를 하고 뭐 이제 뭐 전일본도 갔다 네, 오고 이러면서 네. 이제 뭐 지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거 세팅을 왜 저렇게 할까 이런 게 이제 궁금증이 생겼던 거예요. 차가 왜 저게 저렇게 잘 나갈까? 움직임이 왜 이렇게 저거 둔해질까?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혼다는 뭐 스즈키는 야마하는 네. 두카티는 이런 식으로 차량의 개발을 하고 있구나. 네. 이런 거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제가 일본을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차량을 개발하는 그 히스토리가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어떤 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때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잡다한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깐부가 되셨으니까 이제 그 잡힌 겁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지식들을 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예.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댓글로 네. 많은 질문. 그러면은 1회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제 뭐 저희 회사에 네. 공문만 잘 보내주시죠. 그래요? 로얄 엔필드가 참 좋은 브랜드입니다. 네, 그렇죠? 이런 거 좀 어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댓글에도 이제 출연을 계속해 주십시오 이런 거면은 써주시면 제가 공문에다가 첨부를 해서 이렇게 캡처해가 화면 네. 캡처해서 이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성원을 하신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모토GP 머신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일단 모토GP 머신 이게 한 대당 얼마 정도 하나요?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이 네.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가격을 매길 네. 수 없다.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한 10년 전에 경매 사이트에 로시하고 캐시스토너가 타던 바이크가 경매로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 한 5, 6년, 7년 정도 네. 묵은 바이크죠. 시동도 안 걸려요. 네. 그냥 보는 바이크인데 어. 그때 이제 몇 억 원에 팔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모토GP 바이크가 몇 억이면 살 수 있겠구나. 전혀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제조사마다 지금 차량 개발하는 비용에 대해서 오픈을 잘 안 하는데 최근에 KTM이 2년 전에 개발 비용을 1년에 800억을 썼어요. 1년에 800억이요. 그러니까 혼다나 야마하나 비슷한 규모로 씁니다. 두카티는 제가 볼 때 더 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1000억 정도 쓸 것 같아요. 그럼 왜냐하면 지금 8대의 바이크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네네네. 자료화면 좀 지금 보일 수 네. 있으실까요? 지금 총 보시면은 네. 2023년 라인업인데 네. 여기 선수가 지금 총 22명이에요. 22명. 22명. 11개 여기- 팀. 네, 그렇죠. 여기에서
두카티 바이크 타는 라이더가 8명입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네 개 팀이 지금 그렇죠. 와. 그러니까 4개 팀의 라이더들한테 차량을 공급해 주려면은 바이크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부품도 생산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네. 그 인력 지원도 해줘야 되고 아. 이제 여러 가지 다 네. 뭐 다 인건비지 않습니까? 또 개발 그쵸, 비용도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몇 억이다 몇십억이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한 대를 개발하는데 네. 진짜 수백억 원이 들어간다 네. 이런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그 몇 년 전에 KTM에서 그 막 머신 같은 거 팔았던 것 같은데. 아, 예, 예. 팔았어. 아 그때 뭐 호멀로게이션 같은 거. 하지만 그것도 그 GP 머신에 비하면 또 그 정도의 수준을 하고 아, 이거 있습니다. 따라가지 못해.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비슷한 바이크를 좀 설명을 네. 드리자면은 모토GP 바이크가 윙이 달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양산 바이크 중에 윙이 달리는 바이크가 몇 대가 안 돼요. 그쵸, 그쵸. 대표적인 게 네. 처음 달고 나온 게 제가 볼 때는 두카티의 V4S, 네. V4R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네오토바이 그러니까 V4S를 타신 분이 모토GP를 봤을 때 쟤도 날개 달려 있고 나도 날개 달려 있고 똑같은 바이크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네. 네, 일단은 모토GP하고 이런 데서 날개를 먼저 테스트를 하고 네. 와서 장착이 된 거고 제가 이 에어로 파츠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네. F1하고 박스카 일반 양산차 레이스하고 똑같나요? 아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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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F1하고 양산 슈퍼바이크 네. 레이스하고 완전 다릅니다. 어. 개발 비용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네, 방향성도 다르고 네. 양산차 레이스는 말 그대로 양산차를 개조를 해서 음. 타는 거고 이 모토GP는 포뮬러 머신이 F1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를 포뮬러 머신이라고 해요. 저희 이제 음. 미케닉 때는 포뮬러 머신이라고 아. 하는데 많은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엔진 각도부터 시작해서 앞뒤 휠 베이스, 네. 뭐 스윙함의 각도라든지 정말 많은 걸 바꿀 수가 있어요. 심지어 뭐 주행할 때 막 차가 가라앉기도 합니다. 막 뒤에 탈출할 때 뒤가 일부러 가라앉혀서 하중을 많이 걸기도 해요. 오. 네, 그걸 이제 네, 헤이트 네. 디바이스라고도 하는데 네네네. 그 작동하는 버튼이 또 있어요. 이걸 일단 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뭐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되어서 뭔가 완성도가 높아지고 네. 좋아지는 것들이 네. 이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게 V4S, V4R. 아. 뭐 그다음에 최근에 BMW 윙 달려서 나오고 네네네. 네. 뭐 이런 것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네. 거는 KTM에서 만들 때 그 에어로 파츠에 대한 그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조는 되겠지만 아. 완벽하게 다른 바이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F1에 뭐 맥라렌 있지 않습니까? 맥클라렌 네네네. 있잖아요. 맥라렌 F1 차하고 시중에 파는 맥라렌 한 4억, 5억짜리 한 차하고 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아. 똑같은 거. 아. 네, 그러니까 완전 아. 형태가 이제 F1 네. 같은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토바이는 딱 그럼 비슷하지. 요즘은 비슷하죠.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건담 같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예전에만 하더라도 형상이 유선형으로 돼 있고 되게 비슷하니까 내가 타는 오토바이랑 비슷한 것 같아. 나도 저거 타면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아닙니다. 시동도 볼 걸. 시동도 못 걸죠. 시동도 없어요. 이 시동 버튼이 없어요. 그쵸. 네. 네. 아시겠지만 네. 시동 거는 장치가 따로 있어요. 옆에 이렇게 뭐 이렇게 에어 임팩 같은 걸 꽂아가지고 아. 엔진을 돌린다든지 네, 네. 아니면 휠을 롤러에다 올려가지고 그 롤러를 돌려서 네, 시동을 네. 건다든지 그런 식으로 음. 하는데 왜 그러냐? 그 스타트 모터의 무게라도 무게 줄이죠. 무거워서. 예, 그 메커니즘을 줄이면 차가 그만큼 가벼워지거든요. 음. 예. 그럼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GP 보면은 네. 항상 넘어지는 선수가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단골 뽀개 손님들이 먹어, 있죠. 뽀개 예. 먹어. 최근에 저는 원래 이제 마르케즈를 좀 좋아했었는데 네네. 이게 한 작년부터 이제 계속 넘어져가지고 많이 좀 넘어졌죠. 보면서 또 걱정되는 게 이 선수의 음. 건강도 걱정되지만 네. 머신 이 바이크가 부서졌을 때 부서지면은 마음이 네. 너무 아파요. 이게 몇 대가 준비되어 있길래 도대체 그렇죠. 이제 뭐 스페어 차는 항상 있습니다. 이제 스페어 보통 이제 차는. 스페어 차는 있는데 이게 1년에 쓸 수 있는 그 차량의 기준이 된 게 아니라 엔진으로 기준으로 엔진으로. 잡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엔진보다는 메인 프레임, 셰시를 네네네. 기준으로 네. 잡는데 네네네. 모토GP는 엔진을 기준으로 해요. 어. 그래서 엔진이 1년에 지금은 7개를 쓸 수 있어요. 7개 한 명당 라이더 한 명당. 한 명당. 그래서 7개까지 쓸 수 있는데 이제 올해 총 21번 경기였는데 카자흐스탄 GP가 캔슬이 나면서 네. 지금 20경기로 바뀌었고요. 20경기 동안 7개를 쓰는데 그러면은 엔진 하나당 몇 번의 경기를 뛸 수 있냐? 3번. 세 번. 네. 네, 3번 정도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경기를 뛸 때 보통 적게 타면 450km 정도, 많이 타면 한 600, 네, 550에서 네, 600 정도 네. 타는데 평균 500 정도 잡았을 때 세 경기 뛰면 1,500km잖아요. 네. 그래서 모토GP 엔진은 1,500km가 이제 아, 수명입니다. 수명. 그러면은 네. 수명이 지나면은 현저하게 좀 기능이 좀 떨어지나요? 현저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시동이 꺼지죠.
네, 시동이 아예 꺼지고. 그냥 기계 장치로 그러니까 더 안 뭐 되게 돼 있어. 이렇게 일부러 꺼지게끔 조작이 되는 거 이런 건 아닌데 어. 하다 보면은 갑자기 뭐 뒤에서 흰 연기가 나온다든지 머플러 쪽에서 아.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바이크를 타고 계셔서 네. 구조에 네. 대해서 대충 알겠지만 네. 밸브에 스프링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모토GP차는 스프링이 안 들어갑니다. 어. 네. 그 뭐 두카티를 제외한 네. 타 브랜드 같은 경우는 뉴메딕 밸브라고 해서 공압 밸브가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스프링 대신 공기 압축이 공기 압력이 가해져서 네. 누르면은 공기 압력으로 다시 나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밸브의 서징이 없어지고 밸브가 떨리면서 기밀이 잘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가볍기도 하고요. 네. 스프링이 없어지니까.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공기압을 질소가 들어가는데 질소를 기밀을 시키기 위해서 뭐 오링이라든지 굉장히 네, 기밀을 네. 하는 그 네, 제품들이 고무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구성이 굉장히 약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그렇군요. 순간에 그 밸브가 뽑힌다든지 그 네. 스프링 역할을 못 한다든지 네. 그 안에 이제 가스가 새서 이제 음. 그 에어포켓 역할을 못 한다든지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계치를 1,500km 정도로 보기 음. 때문에 그 더 탈 수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에 시동이 꺼지거나 파손이 되거나 그러면 그럼, 선수도 위험할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그 막 음. 이렇게 한계치라고 보고 운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아까 그 두카티 머신을 쓰는 게 4개 팀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두카티 팩토리 팀도 있지만 위성 팀도 있지 않습니까? 위성팀도 있죠. 그러면은 그 모터사이클 레이스 머신이 다 같은 레이스 머신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자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보는 게 이제 두카티 팩토리의 그 바티아니니 엔트리 넘버 23번이죠. 바티아니니 차량인데 그 일단은 이 차량의 이름은 GP23입니다. GP? 해당 연도를 어허. 보통 표기를 해요. 네. 그래서 23. 딱 봐도 23년도 10년 차량이구나. 전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팀이 크게 뭐 위성 팀이 있고 팩토리 팀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팩토리 팀과 위성 팀 그다음에 프라이베이트 개인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오너들이 운영하는 팀들이 있어요. 어.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그레이시 레이싱 팀이라든지 아. 뭐 VR46 문 네. 레이싱 팀 어, 뭐 이런 네. 그렇죠. 발렌티노 로치가 운영하는 팀 네. 이런 팀이 있는데 거기 팀과 팩토리 차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일 수준이 높은 거는 팩토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성 팀인데 위성 팀의 역할은 뭐냐면은 팩토리 선수 2명이서 뭔가 세팅을 하거나 개발할 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위성 팀이고 프라이베이트 팀은 여기서 잘 타는 애들이 위성이나 팩토리로 갈 수 있는 뭔가 스텝업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레이시 레이싱 팀의 바스티안이 이 엔트리 넘버 보시는 네. 23번이죠. 이 선수하고 위성 팀에 있던 호레 마틴 이 네. 두 명 프라망 레이싱 팀 이 두 명의 선수가 팩토리 시트를 놓고 이제 엄청 싸우다가 어. 결국은 어. 이제 프라이베이트 팀의 이제 그 바스티아니니가 올라왔죠. 어. 그러니까 이런 또 이슈가 또 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팩토리 팀은 팩토리 팀과 위성 팀의 차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팀이 어떤 포커스를 가주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프릴리아 같은 경우는 위성 팀 차는 거의 똑같아요. 어. 네, 그리고 뭐 KTM도 거의 비슷하고 근데 이제 네. 야마하는 이제 위성 팀 차 지금 위성 팀이 없지만 네, 있었을 네, 때는 네. 좀 차이가 많았고요. 차이가 많아. 네, 그 혼다도 마찬가지. 아. 왜냐하면은 자기네 팩토리 선수들이 더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좋은 거를 주면은 얘들도 빨라지면은 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팩토리 팀 감독은 이제 사유서 써야 됩니다. 예, 사유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좀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거기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프라이베이트 팀, 개인 팀은 음. 차가 더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VR46 배체키라든지 네, 네, 루카 마리니, 네, 네, 네. 뭐 발렌티노 로시 네, 네, 네. 동생이죠. 네. 그 선수 같은 경우는 GP21을 타고 있어요. 어. 물론 이제 완벽한 22년씩 타는 아니지만 조금씩 음. 업데이트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애들한테 울면 사탕 하나 까주시, 울면은 야 이거 먹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하나씩 이렇게 주는 느낌으로 주죠. 예,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 조금 떨어지는 걸 줬는데 걔가 그 GPS 그 뭐야 경기에서 이길 수 우승하면 있죠. 이길 수 있죠. 그러면은 더 그러면은 쪽팔린 뭐,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사유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팀 감독 이제 사유서 써야 됩니다. 어쨌든 네. 지면 사유를 써야 돼. 그렇군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그 같은 팀이라고 하면 네. 그 선수들마다도 세팅이 무조건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다르긴 한데 주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네, 네,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제가 경기를 보면서 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경기장마다 좀 세팅이 달라요. 아 경기장. 네. 예를 들어서 국내 경기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영암 경기장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인제 경기장 네. 굉장히 좋은 경기장이 두 개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암 경기장은 고저차가 8에서 9m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인제 경기장은 36m 정도 될 거예요. 32m. 아,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네. 네, 고저차가 심하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엄청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네. 많이 하고 인제 경기장은 영암 경기장은 굉장히 평평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차량의 이제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 지오메트리가 인제 서킷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그렇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 서킷 1번 코너 내리막이거든요. 네네. 여기서 차를 약간 여기 앞이면 이렇게 숙여 놓으면은 네. 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선수가.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오메트리라든지 서스펜션에 네. 뭐 저번 주에 나왔던 김재민 과장님의 네, 네. 뭐 프리로드 컴프리만 네,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의 라이더의 주법에 따라서 이 친구가 뭐 엣지 그립을 많이 쓴다든지 뱅킹각을 깊게 쓴다든지 아니면은 브레이크를 한 방에 뭐 하다게 네. 잡든지 이런 거에 네. 따라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주로 경기장마다 세팅이 조금씩 다릅니다. 경기장마다.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러네. 네. 너 그게 너무 좀 재밌다. 제일 커요. 어. 선수하고 선수 예전에 뭐 네. 로시하고 호레 로렌조가 탈 때도 둘이 세팅이 완전 다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큰 개념으로 봤을 땐 경기장마다 다르고 경기장마다. 또 거기 제외하고 보면은 선수하고도 같은 팀인데도 또 달라요. 그... 그리고 재밌는 거는 팩토리 팀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두카티 기준으로 하면 바냐야와 바스티안 네, 얘기했잖아요. 네. 따로 있어요. 팀 감독이 있으면은 바냐야 아니, 팀과 팀이 바냐야 팀과 바스티안이 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그렇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준 거지. 이 둘도 네. 경쟁 관계. 경쟁하는 아. 거죠. 내가 케어하는 선수가 잘 되면 얘들도 좋겠죠. 네. 인센티브 받는 겁니다. 얘들. 어. 그리고 얘가 이기면은 인센티브 받는 거예요. 어.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든 우승을 시키려고 네.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지만 더 바이크를 한 번 더 닦는다든지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네,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건가? GP 보다 보면은 이렇게 우승을 했는데 네. 조금 들 좋아하는 그 팀 아, 크루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그 다른 그럴 수 팀- 있어요. 팀- 네, 그런 그럴 거. 수 있어요. 어. 네. 아. 그러니까 옆에 네. 이제 피트가 보통 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왼쪽은 뭐 A라는 선수가 쓰고 B라는 선수가 쓰면 B가 우승했고 A가 리타이어했다. 네. 그럼 이쪽은 초상집인 거예요. 아. 사유서 써야 됩니까? 사유서 쓸 수도 있죠. 그 정도면. 네, 그건 선수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단 제일 궁금한 게 네. 그 아까 이제 처음에도 계속 얘기를 계속 네. 해주셨지만 그 일반 바이크와 딱 비교했을 때 네.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파츠가 그럼 엔진부터 시작될까요? 그렇죠. 엔진부터. 엔진부터 가장 차이가 많이 나고 네. 일단은 셰시도 셰시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은 어. 지금 네. 제가 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거는 이제 두카티의 V4R 네. S 모델인데 네. 보면은 뭐 계기판도 이제 굉장히 네. 좀 뭔가 정형화돼 있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전자식으로 조절 맞습니다. 가능하게 네. 돼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면은 네. 자,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네. 이건 바스티아니니 영상인데 완전 뭔가 해들의 주변에 뭔가 엄청나게 달려 있고 서스펜션도 뭐 이제 네. 커넥터 전기선도 없고 막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만을 위한 맞춤 제작 바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뭐 완전하게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볼트 하나까지도 다 뭐 티타늄이라든지 이런 엄청나게 최고급 소재를 쓰고 완전 진짜 맞춤 정량을 맞춘다면 실 하나까지도 진짜 태어나는 양에서부터 이제 잘 키워서 이런 느낌으로 실을 뽑아낸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이야.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그렇기 때문에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네. 모토GP 머신은 시프트 레버가 반대로 되어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그 기어를 보통은 네.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일단 내리고, 내리고, 올리면서 네. 올리잖아요. 네. 네. 이걸 이제 정기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 반대로 맨 처음에 올리고 네. 내리면은 이거를 역기어라고 보통 역기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데 네. 해외에서는 이제 GP 시프팅이라고 하죠. GP 시프팅. 네, GP 시프팅이라고 하는데 아, GP 네. 시프팅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토 GP 선수들이 그 방식을 많이 썼는데 데이터상으로 GP 시프팅 내리는 발로 네, 네. 올리는 것보다는 내리는 게 근육이 아무래도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네. 데이터상으로는 1000분의 1초씩 빨라진다고 돼 있어요. 1000분의 1초. 자, 10번 변속하면은 100분의 1초가 빨라지는 거죠. 오. 그러죠? 그러네.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더 많은 숫자라면은 그 0.01초가 0.1초가 되는 네. 거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빨라지기 위한 시프트 방식인데 네. 거의 대부분 선수들이 이제 GP 시프팅을 네. 역기어를 사용하지만 네. 정기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음. 네, 그래서 두 개를 자유자재로 쓰는 네. 선수들도 있고요. 네. 어. 왜냐하면은 경기장에서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암 경기장을 말씀드리면은 네. 9번 10번 코너를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GP 시프트 역기어를 쓰면은 네.
이제 4단, 5단으로 들어가다가 기어를 이제 변속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정기어를 쓰면은 기어 변속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아래로. 네. 네. 아래로 하고 들어갈 때 편하죠. 네. 네. 근데 역기어를 쓰면 기어를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바이크를 아. 세워야 돼. 이렇게 아, 다리를 네.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바이크를 세워야 되니까 좀 짜증 나겠죠. 네, 그래서 고를 때는 선수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정기어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또 그것도 이제 경기장마다 또 다른데 다르겠네. 대부분 GP 시프팅 역기어를 쓰지만 네. 요구 사항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있다. 점이죠. 네. 야, 근데 이거 한 번 잘못 넣으면은 큰일 나는데 아유, 이거. 사회에서 써야 됩니다. 아니, 저는 이게 그뭐 같은 비교 대상은 아니겠지만 제 평소에 이제 슈퍼커브 타고 다니거든요. 네네네. 슈퍼커브 이제 앞으로 그래.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래. 그렇죠. 타다가 그거 한 달 내내 타다 갑자기 시승차 그렇죠. 갖고 나가면은 네. 갑자기 막 타다가 그렇죠. 헷갈리죠. 그거 하다가 네. 막 RPM 빡 떠버리고 그렇죠, 그럴 때 그렇죠. 있거든요. 헷갈리죠. 굉장히 헷갈리죠. 저도 그럽니다. 있어. 아, 그래서 프로 라이더인 거죠. 그런 실수, 그런 기본적인 실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역시. 근데 이 역시 서킷이 중요하다는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얼마 전에 그 GP 그 계정에 올라왔던 건데 눈 가리고서 이렇게 코스 맞추는 아. 거. 오, 너무 신기했어.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 RPM 소리만 듣고 맞아. 서킷 그것도 있었고. 맞추잖아요. 네. 네.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니까 저는 국내 경기장만. 공개 아, 중입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뭐 제가 탔던 차의 소리를 들려주면은 네. 어떻게 이거 어떻게 네. 방법이 없네. 네. 방법이 없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계속 보다 보면은 네. 그 제가 어떤 선수의 차량을 세팅해 줄 때 제가 계속 1번, 2번, 3번 코너 영암에서 봤을 때 네. 2번 코너에 뱅킹각이 미세하게 깊어지는 걸 계속 보다 보면 캐치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리바운드라는 이제 네, 서스펜션에 네. 들어갔다 나오는 속도를 네, 네. 조절해 주는 거를 제가 조금씩 조여가면서 세팅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온갖 몸에 있는 감각을 다 동원을 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도 계속 보다 보니까 소리만 들어도 아, 이 친구가 지금 어디 코너를 들어가고 있구나. 아, 잘 타고 있구나. 못 타고 있구나. 또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요. 소리만 들어도 대충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지야. 근데 그 한 차만 계속 보다는 그게 가능해요. 한참 하겠죠. 한참만 계속. 어제는 분명히 내 매핑을 잘해서 엔진이 부드러웠는데 오늘은 엔진이 좀 거칠거칠해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날씨 기압이나 온도, 습도에 따라서 네네. 엔진 매핑 값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예민해지면 극도로 예민해지면 그런 것까지 다 느껴지더라고요. 저 아까 그 누가 댓글에 이제 채팅에다가 질문으로 네. 올랐던 건데 네. GP 선수들 네.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봉이 어마어마하죠. 네. 일단은 모토GP만 보면은 일단은 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막 올라온 루키들은 그렇게 연봉이 많지는 네. 않아요. 뭐 몇억 원 정도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뭐 마르케즈 같은 경우는 한 몇백억 정도 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좀 산출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모든 차고 있는 스폰서 로고나 헬멧 네. 뭐 이런 것들이 스폰을 기본적으로 해준 계약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닝 보너스라고 있어요. 이 네, 친구가 네. 경기마다 우승을 했을 때 네. 경기는 한번 우승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마르케즈 같은 경우는 지금 쇼웨이를 쓰고 있지 네. 않습니까? 쇼웨이에서 뭐 1억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시즌 챔피언 하면 10억을 줄게. 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약 금액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헬멧 회사에서 거의 우승했던 라이더들한테 1년 계약금으로 20억에서 30억 정도 줘요. 네, 그리고 시즌 챔피언을 하면은 뭐 이제 러닝 보너스로 뭐 10억 정도로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패치 붙여 있는 뭐 슈트나 네, 뭐 네, 이런 네.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유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조사하고 또 계약을 하면서 받는 연봉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억 단위가 높고 뭐 한 예로 이제 발렌티노 로시 아시죠? 네. 그때 이제 야마에 있다가 네. 두카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그분이 그때 넘어가시면서 그 전 세계 탑 10 안에 연봉 순위에 한 6위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0억 정도로 그 당시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전 세계 그냥- 운동선 그냥 스포츠 선수들 네네네. 스포츠 선수들에서 네, 근데 그때 항상 1위부터 10위까지 어떤 선수들이냐면 F1 선수들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한 6위까지 올라갔었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그때 두카티가 휘청했었죠.
월급 준 아니 그 네, 월급 주고 네. 계약하고 휘청했었어요. 네. 그래서 두카티가 그때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으로 인수가 됐었던 아하. 뭐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다 뭐 이런 뭐 루머도 좀 있긴 있는데 왜냐하면은 금액이 뭐 40억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몇백억 수준이기 때문에 그쵸. 회사가 휘청할 정도로 그 좋은 그쵸, 선수를 데리고 그럴 수 오기 있- 위해서 그럴 수 그런 그 정도 돈을 썼다는 그럼 거죠. 로시 그 렌치를 거의 두카티에서 그 돈을 쏟아부었다고 네. 봐도 되겠네요. 근데 뭐 그때 이제 결과가 잘 안 나와서 아, 네. 오히려 이제 캐시 스토너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아. 아, 스토너가 잘 탔었구나 그때. 네. 약간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렇군요. 아,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근데 이게 이제 해설 듣다 보면 네. 맞아요. 저도 알게 되는 게 진짜 많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그렇죠. 일단은 지금 제가 방송을 할 때 송기환 선수와 제가 있고 그다음에 김명정 캐스터 네.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송기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타는 거 위주. 선수가 어떤 실수를 했다든지 네. 잘 탔을 때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네. 얘기를 하면은 저는 차량의 세팅적인 부분, 아, 뭐 그다음에 기계적인 부분 네.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모토GP를 보시다 보면은 제가 한 근 10년 만에 알아냈던 사실들을 한 5분에 요약해서 보여줘요.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을 세팅하는 네. 방법 중에 스윗스팟이라고 있거든요. 스위트 스팟. 네. 그러니까 맛있는 어느 한 점이라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세팅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최적의 이 경기장에서 최적의 세팅이 어느 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걸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데 그 스윗 스팟을 찾아내는 세팅하는 방법을 쉽게 풀어내는 영상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방송하면서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처럼 뭐 바이크를 이제 뭐 세팅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영상이고 타시는 분들도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네. 맞아요. 그 모토GP 영상이 되게 잘 돼. 네, 되게 알기 쉽게 돼 있고 제가 그 영상 보고 정말 허탈했어요. 내가 못하겠어. 네, 10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알아냈던 나만 알고 있어야지. 약간 이런 게 그냥 5분 만에 딱 풀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어차피 내가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니고 아는 동생들이 이거 알려주세요. 그럼 다 익혀줍니다. 그 거의 지금 레시피 알려주는 요리사처럼 다 알려주시는. 네. 근데 기분이 좋은 게 어떤 이제 경기장에 갔을 때 어떤 선수가 어려움을 토로를 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고 코멘트를 듣고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이제 유추가 됐을 때 세팅을 해주고 뭔가 바꿔서 딱 들어왔을 때 네. 초가 막 엄청 빨라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는 이제 그런데 희열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고 선수들은 초가 빨라진 데 희열을 느끼고 네. 그런 좀 차이가 있죠. 애인이군요. 네. 저는 또 이게 제가 올해 그 아주 소소하지만 그 레이스를 올해 이게 두 번 나가봤는데 네. 그 전 타다 보면은 뭐 서스펜션이고 뭐 엔진 출력이고 뭐 다 떠나서 타이어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뭐 노면에 딱 닿는 네. 부분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 타이어 욕심이 계속 나더라고요. 네. 타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은 타이어 좀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네. 그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두카티 미케닉이 네. 타이어를 보면서 약간 뭔가 좀 데이터 로고 파일 막 주식 그래프 같은 걸 보고 네. 있죠. 네. 이 모토GP 타이어 같은 경우는 설정 온도라는 게 있어요. 네. 설정 온도. 설정 온도. 그러니까 어떤 타이어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도 어떤 오토바이 타는지 제가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네. 뭐 커브를 타시던지 네. 뭐 두카티를 타시던지 네. 뭐 아프릴라를 타시던지 네. 그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는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설정 온도라는 게 다 돼 있습니다. 모든 타이어. 어떤 타이어든지. 어. 예. 뭐 쉽게 얘기해서 레인 타이어 같은 경우는 네. 되게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게끔 네. 소프트한 컴파운드로 돼 있고 네. 네.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드라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모토GP에서는 120도로 되어 있어요. 120도요? 120도. 오. 120도 때 최적의 성능이 나오고 지금 영상 보시면은 타이어 옆에 흰색 띠가 이렇게 있을 네. 겁니다. 저건 이제 소프트 컴파운드라는 소프트 뜻이에요. 컴파운드. 그러니까 타이어 옆에 흰색 띠가 들어져 있냐 노란색 띠가 둘러져 있냐에 따라서 쟤 오늘 소프트 꼈네. 쟤 오늘 미디움 꼈네. 이것도 알아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모토GP를 볼 때 선수들의 옆에를 보시면은 쟤 오늘 미디움 꼈네. 쟤 오늘 뒤에는 뭐 하드 꼈네. 이런 식으로 또 알아맞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온도가 높다는 거는 지금 저렇게 어원을 감아서 온도를 올려주고요. 네. 그리고서 선수가 바로 들어가자마자 어택을 해도 초가 나올 수 있게끔 저렇게 미케닉들이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커브 같은 아까 레이스 하셨던 그런 타이어는 일반 상온에서도 최적의 온도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네, 타이어고요. 만약에 그 이상으로 네. 한계치까지 밀어붙였다. 뭐 타이어 온도가 뭐 40도인데 네. 조 기자님께서 빡세게 밀어붙여가지고 한 50도, 60도가 올렸다. 그러면 넘어지죠.
반대로 모토GP 타이어 그렇죠. 네, 반대로 모토GP 타이어는 아니지만 뭐 슈퍼바이크 레이스 기준으로 하면 80도거든요. 최적의 온도가. 네. 근데 날씨가 좀 추웠어요. 한 네. 영상 뭐 한 5도 10도밖에 안 돼서 노면 온도가 15도밖에 안 나. 들어갔는데 타이어 온도가 막 40도 50도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럼 타면 넘어지는 거죠. 반대로 그건 온도가 낮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요즘 네.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차든지 다 있습니다. 120도면 물 닿으면 물 끓겠네요. 그렇죠. 그 들어오면은 실제로 슈퍼바이크에서 만지면 뜨거워요. 져요. 80도 엄청 뜨겁죠. 그래서 뜨거워 할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우 저희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좀 반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떡해요? 일단은 뭐 모토GP 일단은 스포티비 좀 통해서 많이 보여주시고요. 네네. 보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네네. 모토GP는 3-2GP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3는 모토3. 네, 모토3는 250cc 경량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250cc.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17, 18살짜리, 20살짜리 어린 친구들이 많고 모토2로 올라가기 위한 네. 뭔가 이제 시작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모토2 클래스는 이제 765cc 트라이언프 3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네. 있고 네. 셰시 같은 경우는 독일의 칼렉스 셰시를 거의 다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3에서 어느 정도 걸러진 애들이 와요. 그러니까 걸러서 온 애라 잘 타요. 네. 근데 여기서 또 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잘 타면 어딜 가냐? GP로 가는 거예요. GP로. 네, GP로 가면은 이제 연봉도 많이 받고 아. 이제 삶이 윤택해지죠. 그래서 3, 2 때는 거의 연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내고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3, 2 GP, 모토GP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두카티를 타고 있다. 음. 그럼 두카티 타는 사람 응원하시면 좋습니다. 어. 약간 제조사를 응원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두카티를 타고 있는데 마르케즈가 그렇게 좋더라. 혼다를 타고 있지만 마르케즈의 주법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난 저렇게 타고 싶어. 막 이런 게 있다. 그럼 선수를 응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응원하시는 팀을 만드시거나 응원하시는 선수를 만드시면은 네. 모토GP를 보실 때 조금 더 집중도 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미도 있죠. 네, 재미가 있죠. 그리고 그 선수가 잘 타면 같이 기쁘고 넘어지면 같이 슬프고. 네. 맞아요. 바보짓 하면 아우 쟤왜 네, 뭐 욕하면서. 네. 그래서 작년에는 전 알렉스 에스파거를 이렇게 욕했대요. 응원했는데 욕했어요. 그 마지막에 그 하나 착각해가지고 예.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엊그저께 우승했습니다. 근데. 아 맞아요. 그저께 영국에서. 네, 영국 실버스토리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음 경기가 언제로 예정이 되어 있죠? 일단은 오스트리아 경기고요. 네. 예, 다다음 주에 경기가 있는데, 다 다음 주. 예, 근데 뭐 저도 한번 그 경기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어. 그래서 트라이언프의 김솔 네. 영업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이렇게 둘이 한번 손잡고 간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좋습니다. 그 사운드 오브 뮤직 네, 알지 네, 않습니까? 네, 거기 네. 찍은 데거든요, 거기가. 아, 그래요? 정말 공기도 좋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레드불 그 소도 이렇게 있고, 네. 그래서 단점이 좀 경기장이 너무 좀 단조로워요. 아. 예, 그런 단점이 좀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 경기장의 특징이 최고속이 많이 나오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뭐 역시 또 두카티가 우승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TM의 나라입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는 제조사가 그쵸. 예, 오스트리아니까 그래서 KTM이 이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홈 어드밴티지를. 네, 혼돈 어드벤치도 있고. 네. 그러면 스포티비 보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네, 일단은 어떨까요? 스포티비를 보시는 방법 어플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가입을 하셔서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프리미엄 리그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네. 스포츠를 같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고 저는 이 방법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네이버에서 모토GP만 볼 수 있는 스포티비 구독이 있답니다. 금액이 한 그래요? 4,000원 정도로 되게 저렴하다고 하니까 네. 네이버에서 그것만 구독하셔서 보시는 네.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집에서 스포티비 채널을 이제 유료 채널을 가입해서 보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스포티비 채널 총 3가 있어요. 뭐 온투, 나우 네. 이런 식으로 프리미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럼 다 가입하셔야 되니까 그 어플로 가입을 하셔서 보시는 게 다니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고 또 제 목소리 또 이렇게 들으시면 또 좋으니까 그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이게 작년부터 해설을 하셨죠? 재작년입니다. 재작년부터 네, 네. 하셨죠. 제가 그 전에는 계속 이제 외국 애들 말로 듣다 맞아 보니까 맞아. 러시 막 이거밖에 안 네. 들렸는데 졸려요, 되게. 네. 네. 그거 보다 보면 자거든요. 네. 네, 작년부터 제가 안 졸리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네. 보십시오.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 뒤로 너무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많이 좋게 잘 봐주셔가지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일단은 뭐 너무 많아서 오늘 얘기 반도 못했어요 아이고, 지금. 다음에 어떤 얘기 해주실 네, 예고를 그래서- 해주시고. 네. 다음에는 이적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해요. 이적 시장. 지금 이적 시장이 아주 뜨겁거든요. 뭐 네. 이적 지금 시장. 24년도까지 마르케즈 혼다 계약돼 있는데 뭐 지금 뭐 두카티 탄다, 뭐 KTM 탄다 이런 네, 얘기 뭐 네. 루머도 있어요. 너무 궁금하네. 예, 그리고 뭐 잽싸게 지금 뭐 알렉스 린스 다리 부러져가지고 지금 있는데 RCL 혼다에서
야마 팩토리로 또 옮겼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모비델리는 잘려가지고 지금 WSBK 가냐 지금 어디 팀 가냐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트가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적 시장들이 아마 다음 방송할 때쯤 어느 정도 조금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너무 선수가 이렇게 옮겨갔고 아, 앞으로 네. 어떻게 옮겨질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좀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네. 공문 보내서 또 요청.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출연해 주신 송대찬 해설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